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도로국장님 다시 오늘 자주 나오시는데요. 아까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도로국장은 직업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의 문제입니다. 예? 당정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7월 24일 그 기자회견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특정 정당의 회견을 하는데 배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례가 없어요. 당정 협의를 하고 옆에서 배석하는 것은 직접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직 공무원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토부와 왜 한 방향으로 정해놓고 가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간담회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국장께서 대한노선은 경제성, 환경성 등이 최적이라서 가장 좋다. 가장 좋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원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것이라서 결국 배임이고 감사 대상이 된다. 어떻게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아까 장관께서는 그랬잖아요. 아직 최적 노선이라는 것은 중간 단계다.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장관님 말씀하셨죠? 예, 민 의원님. 네. 잠깐만요. 예타안이 잠깐만. 대안보다 좋은 점을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저 도로국장이 얘기를 한 거를 내가 얘기한 거예요. 네, 왜 장관 반문으로 대답하는 끼어듭니까? 겁니다. 반문으로. 장관께서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도로국장한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정해놓고 왜 이게 최저간이 배임으로 갑니까? 어떻게 해서 경제성이 좋대? B씨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의원님 예? 답변해도 배임죄가 되겠습니까? 뭐예요? 공무원이 임무에 위반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손해를 끼친 게 배임죄 아니에요? 아직까지 B씨가 안 나왔는데 예탄과 최저간이 어느 게 더 이익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도로국장께서 이거는 누구 지시 받았습니까? 도로국장의 의견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봐요. 국토부의 관리들이 이래요. 또 모 국장은 모 과장은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은 충격요법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충격요법입니까? 국민입니까? 민주당이에요?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국책 사업을 충격요법으로 합니까? 이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당하게 좋은 말로 아까 우리 어느 의원이 그랬죠.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다고. 왜 의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 여의도에 와서 한 말이 아니고 어디서 했던 말이죠. 언론에 보도된 거 이거 인정하죠. 다운표대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다음에 책임지실 일이 있어요?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배임죄가 되고 감사 대상이 되는 이 부분 말이죠. 예? 그거는 그런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대로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과 서로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이게 최고가 예탄보다 어느 안보다도 낫다. 예탄으로 가면은 배임이다. 예? 감사 대상이다. 어떻게 지금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왜 상호 모순적인 얘기를 해서 더욱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 오늘 팩트 위주로 하자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에요. 종점 변경이나 시점 변경이 전체 뭐 한 14개 정도 예타가 있었다라고도 여당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14개 예타 중에 과연 그러면은 대통령 부부 이해상충과 관련돼 있는 토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이 사안은 종점을 변경하는데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그곳에 있는 걸 알고 갔느냐, 또는 종점을 변경했는데 보니까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있는 걸 인지했느냐, 이 두 경우를 다 가정을 해보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실에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10월 6일 국감장에서 제 질의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은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던 그 병산리 일대의 땅은 선산이다. 두 번째는 그 관리를 위해 일부 형질 변경이 있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저 중에 저기가 제가 지적을 했던 땅인데 저 가운데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묘지 없습니다. 묘지가 없는데 어떻게 선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선산에 묘지가 없는데 그걸 선산이라고 부릅니까? 자, 근데 선산이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저 오른쪽이 제가 그 창고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김중식이란 분이 이 땅의 주인도 아닙니다. 창고를 만들고 부채도로를 내달라 해서 부채도로를 냈대요. 근데 거기서 170m 더 올라가는 곳까지 부채도로가 났어요. 이거를 왜 돈을 더 들여서 뭐 적어도 몇 천만 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도로를 왜 170m 더 뺐을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산 147-1이라고 하는 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묘가 있는데 또 그 산 그 임야는 그 가족의 땅은 아닙니다. 친척들의 땅인 거죠. 그러면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제가 지적했던 곳은 선산이 아닙니다. 제가 팩트가 틀렸나요? 틀렸으면 지적해 계속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자, 두 번째, 이 Q&A 자료 설명을 해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Q&A 자료 도로국장님 오늘 좀 힘드시겠지만 잠깐 놔주세요. 네. 이 Q&A 자료 여기 허위 사실이 담겨 있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빠졌었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이거 뭐 고발하지는 않을 테니까 솔직히 허위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체크 잘 못하셨죠? 그 확인 결과라고 된 부분은 저희가 네, 체크 잘 못하신 거죠? 에서 네.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네, 체크 못하신 겁니다. 실은 이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공문서라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허위 공문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생각해가지고 진짜 이 형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까 하다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보다 제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말았어요. 공무원들은 밖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지금 듣고 계시지만 성실 의무와 복정 의무 사이에서 상충이 될 때는 성실의 의무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판례에도 이런 상충의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돼 있어요. 제가 이 사안들을 왜 지적을 하냐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준비가 되면 여기는 종점 인근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모친 최은순 일가의 땅들입니다. 뭐 ESIND 이게 뭐 은순 개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ESIND 등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곳에서 6개의 지구에서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 500m 미만에서 관련된 가족들의 땅과 관련돼 있는 곳들이 상당수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어떤 곳은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곳에 남양평 IC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곳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백안리, 공릉지구 잘 알려져 있죠. 교평지구, 이 교평리에 또 가족 일가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bin양지구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전체 지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전체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대략적으로나마 그냥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일대에 있는 강산면 병산리의 상당수의 땅과 또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 양평간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는 가정 아래 저기에 있는 땅과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그 인근의 땅과 그리고 출발점인 송파 쪽의 땅 뭐 이런 것들이 상당수 보인단 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14개의 사례 중에서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저희가 그 아이시아를 만들다가 대통령 일가의 땅이 발견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이니 뭐니 이걸로 국민들을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면 되는데 왜 이걸 복잡하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된다고 하니까 좀 잘 보고를 써서 국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장관님과 부처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쓰레기 정부를 하루빨리 끝냅시다. 정말 이러다 대한민국 박살 날 것 같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민홍철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냉철한 질문 너무 고맙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미친 듯이 폭발할 수 있는 섹터 그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의 공식 중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꽃은 대통령 선거다. 그 이유는 정부를 집권하면서 예산안을 직접 꾸리기 때문인데요. 집권당이 행하는 정책은 집권 당시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받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가 미친 듯이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를 쥐흔드는 경제대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대선 정책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엄청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밀고 있는 공약과 해리스가 밀고 있는 공약이 있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한쪽에 베팅하는 건 위험 요소가 크겠죠. 따라서 트럼프, 해리스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동시에 밀고 있는 교집합에 투자를 한다면 11월 그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인 미국 시장과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명확하고 특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저점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들어가신다면 더욱더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최대 수익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